시간은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 서비스 체인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우리 뇌 속으로 숨어 들어와서 각종 판단과 인지를 흐리게 하는 것. 바로 마인드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네. 현대인들이 이 바이러스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하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의 말들과 조언 때문에 자신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은근한 말들이 때로는 자신의 뇌를 조종할 수 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겠고요. 때문에 남들에게 무심히 던지는 말조차도 참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신념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킥 서비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시황부터 살피면서 볼까요? 네. 예, 오늘 국내 증시는 조정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우려 등으로 미국 증시가 사흘째 하락을 한 가운데 스페인의 신용등급 역시 2단계 강등이 됐다는 소식, 유럽 경제 역시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코스피 1940선 붕괴에서 출발한 이후로 그래도 낙폭을 다소 줄인 상태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올 들어 두 번째로 금리 인하 소식을 전했는데요. 때문에 업종별로는 건설과 증권 업종이 또 이제 호재로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낙폭이 컸었는데 오늘은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은 등락이 엇갈립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53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도 환율이 조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종목 퀵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 열려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또 궁금하신 점, 또 매수하실 종목이나 매도하실 종목도 상관없습니다. 보내주시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희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전문가들의 투자 의견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특히 종목 퀵 서비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퀵 서비스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플래네이 투자연구소의 황규섭 팀장 나오셨고요. 이명식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종목 퀵 서비스에서 적용이 되는 게임의 룰부터 오늘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질 텐데요. 30초가 남았을 때는 초시계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또 종목 퀵 서비스에서는 별점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고 만족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남기시고 별표 모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월간 별점 왕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별점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를 통해서 시청자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예,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현대 입히고요. 예, 5,730원이 15%거든요. 네. 5,730원에 15%요. 예. 예. 근데 매도가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달 넘었는 것 같는데요. 그러세요? 최근에 주가가 그러니까 한 3거래일 전쯤에 우리 시청자께서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가기는 했었습니다. 네. 예. 그때 팔지는 않으셨네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차에서 예. 경량화 그쪽으로 조금 더 오를 줄 알고 안 팔고 있었는데 예. 조금 더 빠지더라고요.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높게 설정을 잡으신 하고 것 같아요.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생각하시는 목표가가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목표가만 오면은 좀 팔고 싶어가지고 너무 오래 들고 있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매도가가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군요. 예, 잠시 뒤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시고요. 먼저 6인의 자문위원단은 이 현대이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여쭤봤는데요. 일단 네 분께서는 그대로 들고 가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한 분은 매도, 다른 한 분은 이제 점차 매도하는 게 좋겠다. 분할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황규섭 팀장님,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 EP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자세히 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요즘 이슈를 받는 건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경량화 사업의 수혜주는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회사가 원래 진행하고 있는 산업은 산업용 플라스틱을 소재를 그러니까 제조해서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PP 산업이라고 해서 좀 고마진이 남고 다양한 제품군을 좀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전방 산업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 EP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죠. 2011년도 실적이 한 2배 가까이 증가를 하였는데요. 올해 실적은 그것에서 별로 그렇게 증가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목표가를 말씀을 해줬는데 일단은 1차 목표가는 6,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예. 하지만 이게 산업을 좀 봐야 되는 게 중국의 재고라든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지금 뭐 예전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5,200원을 이탈한다면 조금씩 분할로 손절해 나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지금 좋아질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 새로운 경량화 산업 그 부분에 진출하기 위해서 R&D 비용이라든지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단기 차입금이 매우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단기 차입금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회사에 아무래도 실적이 나왔을 때 금융 이자라든지 금융 수익에 대한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가시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멀리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 일단 한 6,000원 정도 정해드리고 5,200원 선을 이탈한다면 손절 라인으로 5,2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실적을 기대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예, 목표가는 조금 짧게 6,000원 잡아보시고요. 손절가 5,200원도 잘 적어두셨다가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 네, 또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예. 전화 드리죠. 다음 주에 또 AS 해드릴 거니까요. 예, 흐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생각해 뒀다가 다음 주에 또 여쭤보세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다소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희망적인 같아요. 내용이 아니어서 그런지 네. 목소리 좀 작아지셨어요. 다음은 두 번째 문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자죠. 네, 8466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대차입니다. 매수가 24만 4,100원에 9%신데 추가 매수를 지금 시점에서 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시는데요. 현대 네. EP와는 또 다른 관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뭐 지수가 상승하려면 아무래도 뭐 현대차 그룹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상승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변수로 인해서 현재 그 등락 국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현대차의 경우에는 그 지난 여름 파업으로 인해서 3분기 그 실적은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의외로 계속해서 해외에서 좋은 그 판매 선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해외 변수 우려감만 그 잠잠해진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그 24만 원대 전후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 시장 충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굳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기존에 매수하신 그런 보유량은 계속 그 보유해 나가시고요. 다만 그 월말이라든가 월초 그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네. 이미 기존의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그 매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대차의 경우는 4분기 계속해서 뭐 브라질과 중국 그 상공장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캐파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그 일본 차들이 그 중국에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일 같은 경우는 뭐 도요타 리콜 그 소식 때문에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25만 원대, 27만 원대를 향한 움직임이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시도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23만 원, 24만 원대에서는 분할 매수의 관점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만약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23만 원, 24만 원 선에선 추가 매수해도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현대차, 현대차 사고 봐드렸습니다. 싶으신 분들은 또 매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현대차 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볼 텐데요. 디지털 대성 살펴드립니다. 네. 3,589원의 비중이 50%로 적지 않으신데요.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어요. 황기섭 팀장님. 네, 3,589원이시면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등세가 나왔을 때 좀 잡으신 것 같은데 디지털 대선 같은 경우에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교육 관련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네. 앞으로 뭐 이제 대통령 직속의 교육위원회를 신설하겠다 뭐 이런 말로 인해서 메가스터디 같은 종목이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디지털 대선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 이게 좀 힘이 무너졌죠. 지금 대선주들이 오늘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대선주는 또 안철수 관련주가 아니라 박근혜 예전 관련주였던 이지, 신우, 뭐 보령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이런 종목들이 좀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테마가 순환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 발언을 했지만 디지털 대선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 내용을 살펴보시면 디지털 대성이라든지 비상교육, 능률교육 그리고 뭐 메가스터디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코스피, 코스닥 교육 관련주들이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그 발언으로 인해서 뭐 메꿔진다 이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큰 틀이 나와서 이렇게 교육위원회를 신설을 하겠다. 하지만 요즘 대세를 생각해보면 교육위원회를 뭐 신설을 하고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교육을 아무래도 좀 줄이는 쪽으로 대세가 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예. 뭐 나머지 이런 교육 관련주들 다 뭐 한 가지 비상교육을 제외하고는 교과서 위주가 아니라 다 외부 뭐 학원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상황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급등이 3번 정도 나와서 지금 2,5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3,000원대를 뚫은 모습인데 이 위에서 지금 최고점에 부딪혔죠. 지금 매수하신 가격과 비슷합니다. 최고점이 3,650원 사이인데 35원 사이인데 여기서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확실히 지켜서 종가상 3,000원을 이탈한다면 일단 비중을 한 30% 정도 줄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이런 종목의 비중 50% 지금 테마로 인해서 비중 50%를 실으셨다는 건 아무래도 좀 버티기가 힘들다. 왜냐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뭐 더 사도 되겠지만 테마 때문에 접근하셔서 50%라는 건 너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손절 라인 종가상 3,000원 이탈하시면 30% 정도 손절하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문의를 하셨던 것처럼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가 3,000원대인데요. 3,000원이 붕괴가 되면 30% 비중은 줄이는 게 그러니까 손절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십니다. 이게 테마주로 묶여있는 종목이거든요. 너무 많은 욕심은 또 화를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다음 종목 봐볼까요? 예. S에너지입니다. 매수가 1,380원에 비중이 18%인데요. 매도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보유를 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547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최근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 S에너지 경우는 뭐 다른 그 태양광 업체와는 달리 그 발전 설비 이쪽에 주력을 하고 있죠. 그 삼성물산과 삼성그룹 관련 기업들과 해외 특히 캐나다하고 미국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태양광 업황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나 신성에너지인가 이쪽에 그 일부 그 발전 설비 업체들하고 그 상당히 그 견조한 그 주가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반면에 뭐 폴리실리콘이라든가 일부 그 패널 업체들의 경우는 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각국에 점진적으로 설비 투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S에너지의 주가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겨우 뭐 간신히 적자 전환을 면하는 흑자 정도만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3분기 그 물량이 4분기로 2월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3분기 실적은 뭐 부진했다 하더라도 4분기부터는 다시 펀드멘털이 양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등락 국면은 계속해서 뭐 그 절호의 그런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하신 그 가격대에서 주가가 상당 기간 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은 현재 그 보유 비중의 한 50%는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그 9,500원이나 9,000원대 시장의 약간의 그 변동성을 고려해가지고 9,500원, 9,000원대에서 한번 눌림목 조정이 전개된다면 이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낫겠고 전체 그 태양광 흐름을 봤을 때 그 11,000원대를 재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1,000원대 주가가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증하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임명식 전문가님이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니까 종목을 사기 전에 바로 옆에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매수하기 전에 이 종목 사도 되는 건지도 물어보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 지금 전화 받고 있습니다.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지금 시각이 11시 12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좀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에 볼 종목은 성광밴드인데요. 22,0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26,000원 선 부근까지 올라왔던 종목이라 지금 자리가 지금 8자리인지를 여쭤보신 분이 계십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수익 실현해야 되는 건지요? 일단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끝까지 좀 가지고 가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 자체도 워낙 좋으시고요. 그리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 예전에 코스닥 황제주로 불릴 만큼 피팅에 대해서는 거의 뭐 독보적인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가지가 이슈가 붙었는데 하나는 실적 모멘텀입니다. 3분기에 실적들이 대부분 코스닥 실적들이 뭐 30-40% 정도 감소할 거다 그런 컨센서스들을 좀 내보냈는데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의 예상은 웃도는 실적을 발표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증권사의 컨센서스들도 33,000원 이상으로 좀 상향 조정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는 셰일가스인데요. 셰일가스라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퇴적층에 있는 그 중간으로 관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빼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성광 밴드 같은 피팅, 밸브, 강관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 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밸브라는 것이 원래 피팅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관을 잘라내고 강관, 그리고 그 관을 묻은 다음에 그 관들을 연결해주는 밸브, 이렇게 피팅, 강관, 밸브 이런 사이클을 좀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것은 아무래도 성광밴드처럼 피팅 관련 업체입니다. 거기다가 또 그 셰일가스 부분이 아니라고 해도 회사 자체의 실적이 지금 플랜트 부분이라든지 LNG선 수주라든지 그런 부분에 인해서 지금 많이 관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광밴드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줄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좀 안 좋은 모습이고 보이긴 하지만, 지금 가장 최근 부분이죠.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매수했던 주체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이 부분에 매수했던 주체가 연기금입니다. 예. 요즘 가장 제가 좀 핫하게 보고 있는 것이 연기금에 좀 매수하는 중소형 종목들인데, 중형주 이상이기 때문에 연기금에 매수는 참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볼 때는 목표가 3만 원 이상 잡으셔서 좀 긴 예. 롱텀으로는 가져가신다면 수익 극대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매수가도 좋으시고요. 목표가는 3만 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524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CJ제일제당인데요. 예. 매수가가 33만 567원, 비중은 20%고요. 전망이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최근 주가가 오늘 3%또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혁시 전문가님. 네, 최근에 다소 매수하셨다가 좀 네. 약간의 혼조 국면 때문에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원화 강세 기조가 계속해서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시적으로 원화가 반등하고 있긴 한데, 원화 강세 기조가 상당 기간 이루어진다면 음식료 업체들의 경우는 대부분 원재료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폭 원가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의 경우에는 CJ 대한통운이죠. 예, 인수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상당한 그러한 내부 자금 유출 문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고전을 맺지 못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미미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상당 기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계속해서 중국 관련해서 소비 정책이 이루어진다면은 이쪽 바이오 부분에 대한 그러한 식품 사업부 이쪽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 마진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 차트를 보시면은 32만 원대가 강력한 중요한 분기점 자리인데, 여기서 거래량만 좀 더 뒷받침돼 준다면은 다시 한번 37만 원대를 향한 흐름이 중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가격대에서 일시적으로 등락 국면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고요. 다만 아직까지 21선이 상승 각도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기까지는 1, 2주간의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홀딩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CJ제일제당 추가 상승 기대한다는 좋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 이렇게 상담 받으시고요. 만족스럽다, 감사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로 별표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월간 별점 왕을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종목만 보내주시지 마시고요. 응원의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예, 이번에 볼 종목은 항공주 중에서 아시아나 항공인데요. 항공주는 요새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하죠. 네. 아시아나 항공 7,400원에 25% 추가 매수해도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습니다. 항공주가 부진한 이유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항공주가 부진한 이유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가 이렇게 좀 많이 올랐던 이유는 예전에 좀 장이 별로 안 좋을 때도 중국의 수혜라든지 유가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실적이 가시화돼서 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기대감, 그리고 이제 마냥 좋을 것이다, 그런 돈에 좀 매기가 좀 물려서 순환매 차원에서 좀 올랐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올랐던 부분에서는 지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다 팔았었습니다. 그 물량을 지금 다 개인들이 받아간 모습인데요.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는 지금 종목에서 지금 시장은 지금 3분기 실적을 기대하는 실적 장세인데 아무래도 좀 조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나왔다시피 관광객 수는 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나 이게 항공주라는 것이 관광객 수만 는다고 좀 좋은 게 아니라 물동량 자체가 좀 늘어야 됩니다. 그것도 말 그대로 화물 수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매출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세계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경기가 나아져야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다 항공주들도 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이 그렇게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차트상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연기금들이 팔았던 물량, 그리고 기관들이 팔았던 물량이 이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의 물량을 지금 개인들이 이 부분에서 다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기금들은 지금 평단이 한 7,000원에서 6,500원 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다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이 비중이 25%시라면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대기하셨다가 목표가 오면은 좀 조금씩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신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여보세요? 고맙습니다. 예, 연결이 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어요. 예. 시청자님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아, 예, 저기 문경입니다, 여기요. 문경이요. 어, 예. 예. 경북이죠? 문경 예. 세제로 이렇게, 예. 유명한. 이렇게 멀리서까지 맞나요? 또 전화 예, 주시고.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 주셨어요? 예, 다날인데요. 네. 주가 굉장히 많이 오른 다날 얼마쯤에 사셨어요? 6,600원에 6,600원 이요? 예. 살 비중이 때는 네, 비중은요? 30%였는데 네. 지금은 막 그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비중이 50%가 되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어떻게 네. 해야 되나. 시청자님 그러니까 아. 평균 매수 단가가 6,000원대세요. 6,600원요. 아. 6,600원에 비중이 50%신 건데 지금 2배 수익이 네. 났습니다. 야, 대단한데요.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중간에 막 팔고 싶은 생각이 분명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 참으셨어요? 그래가 지금 이제 그동안에 조금 참고 견뎌왔는데 아, 예. 네. 지금 이만큼 오르니까 또 조금 매도 시점을 놓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우, 전화 참 잘 주셨어요. 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네요. 시청자님 그 전에요. 먼저 유인의 예. 전문 의견단부터 살펴볼게요. 예, 네. 다날 어떻게 의견 주셨냐면 보유 의견 3분, 또 매도 의견 2분, 수익 실현 1분 의견 주셨는데요. 매도에서는 이상호 대표는 15% 매도해보자, 또 정태근 팀장님은 분할 매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청자님, 예, 이 종목을 또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이명식 전문가님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네, 대화 나눠보세요. 예. 네, 이명식 전문가님, 네. 세계 엄청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 예, 어려운 장세 고맙습니다. 속에서 그러니까요. 그 중소형 개별 예. 종목들이 크게 상승한다 하더라도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 대비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그 눌림목 조정이 그 전개된다면은 한 15%, 20% 예. 크게는 변동성 구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다행히 다날의 경우는 상승 랠리 기간 동안 크게 흔들리는 구간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다만 현 시점에서 그러한 그 흔들리는 구간이 좀 1, 2주간에 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선적으로는 보유하고 계신 그 비중의 절반은 차익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예. 나머지 물량은 그 5일선 12,000원이죠. 1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홀딩에 나가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2,000원을 이탈할 때는 나머지 그 보유 물량도 과감하게 그 차익 매도 하시고요. 예. 추후에 또 매수할 기회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날이 이렇게 크게 성장한 배경 요인은 아시다시피 11월 달 휴대폰,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 직불 결제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수익성이라든가 성장성 이런 면이 상당 기간 걸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진출한 모바일 결제 시장에 진출한 업체들이 3개 업체가 있죠. KG 모빌리언스라든가 한국사이버결제, 다날 등이 있는데 이 세 업체와 얼마나 경쟁에서 국내에서는 우위를 점하느냐 이것이 관건이겠고요. 두 번째는 다날이 해외 결제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유럽, 미국 이쪽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외 성과는 미미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고 있고 일부 모바일 결제 시장이 점차 확장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해외 부분에서의 성장성, 가시화가 얼마만큼 실적에 반영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금년도 3분기, 4분기 실적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해외 부분에 대한 그런 동향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렇다면은 한 번 더 진통 과정이 있은 이후에는 레벨업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매수하실 때의 그런 재료라든가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은 8월 달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약 2, 3주가량의 횡보 구간이 있었고요. 예. 상당히 정배열 구간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그런 구간에 놓였는데 현재는 이격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 이격을
그 조정하는 기간 조정이 상당 기간 이어진 이후에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12,000원 이하 눌림목 이탈할 시에는 또 추가적으로 매도하시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또 매수 기회를 잡는 그러한 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이명식 전문가님 말씀 들어서 또 리스크 관리 잘하시고 또 수익 나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 예. 네, 다음 주 전화 드렸을 때는 꼭 큰 수익 나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2,000원 네. 이탈할 때 전액 매도 꼭 적어두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예. 단알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전화 연결해봤고요. 네. 이번에 또 문자로 돌아가 볼 텐데 요즘 싸이 효과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9시 3주 연속. 빌보드 2위네요. 차트에서 2위 네. 기록했다고 하고요. 9시 뉴스에서 이 싸이 소식이 안 빠지는 날이 없을 정도로 네. 굉장한데요. 싸이가 소속 가수로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문의가 들어왔는데 네. 안타까운 건 이분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을 때 그때 뭐 고점에서 물리셔서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를 보니까요. 10만 800원 30%시고요. 네.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건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YG 엔터테인먼트 이 기업 자체를 보고 매수를 하셨더라면 좀 길게 봐도 좋을 것 같기는 네. 하지만 단순히 싸이 효과만을 노리고 이렇게 들어가셨다면 좀 대응 전략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워낙에 지금 고점에서 좀 상한가 따라잡은 마지막 그 최고가를 찍었던 날이 그때 108,700원을 찍었던 10월 2일 날 좀 아무튼 따라붙으신 것 같은데 예.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딱 드리자면 좀 아쉽긴 하지만 당분간 10만 8천원까지 이렇게 최고점을 다시 갱신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와서 뭐 코스피 시장에서 DI라는 종목, 싸이의 아버지 회사죠. 그 회사에 지금 뭐 등락이 워낙에 뭐 한 3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소속 가수긴 하지만 그쪽 DI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2,000원 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만지기가 좀 쉽고 좀 가벼운 주식이죠. 예. 하지만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기관이라든지 연기금, 외국인들이 워낙에 많이 물량을 들고 있었고요. 그 물량 자체가 지금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입니다. 지금 언제 털어도 그쪽들은 다 이득 구간이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 6만원 선에서 10만원까지 급하게 올랐던 이 부분에서 기관들 매수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외국인들도. 다 지금까지 물량을 다 쏟아내고 있고요. 그럼 개인들만, 흔히 말해서 뭐 그들만의 장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 받아온 상태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1선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심리적인 지지선이 될 수 있고 거기다 가격조차도 21선이 8만 원 선 근처이기 때문에 이 선은 오늘 지금 터치할 듯 말 듯 하는데 종가상 터치한다면은 비중을 좀 줄이셔야지 아니면은 정말 뭐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상담 받아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매수가 3,400원에 비중이 15%. 단기, 중기 전망이 목표, 또 단기, 중기 전망도 궁금하시고 목표가도 함께 궁금하다 하시네요. 네, 그 하이비전 시스템 그 기업체의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상당히 뭐 양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그 카메라와 관련된 그러한 그 검사 장비와 관련해 있어 일단은 그 성장성이 돋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와 관련된 그 시장이 그 단순하게 뭐 휴대폰뿐만 아니라 차량용, 의료기기, 자동차로 그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생각보다 그 주가 변동성이 다소 큰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수급을 보면은 그 기관들의 그 매도세가 그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급등하는 그러한 그 상승 랠리가 그 이어지기보다는 완만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겠고요. 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은 그 하이비전의 경우 그 주가가 고점이었을 때 그 거래량이 계속해서 터지는 그런 현상이 두 차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이 그 4,000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현재 국면에서는 장기 이동 평균선 추세 속에서 일단은 뭐 전저점을 그 높여가는 그러한 그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 3,400원을 뭐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뭐 보유해 나가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3,400원을 이탈할 시에는 그 가격 조정이 깊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감하게 100% 현금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 국면에서 거래량 증가와 함께 N자형 상승 패턴을 형성한다면 3,800원, 9,000원대에서 일단은 단기적인 매물 압박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하이비전 시스템 손절가 3,400원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중소형주 중에서 이번에는 한국 패키지를 봐드릴 텐데요. 네. 한국 패키지 문의하신 분 매수가는 1,700원이시고요. 비중이 50%로 비중을 또 많이 실으셨습니다. 이 종목 지금 상담 받아볼게요. 예. 네, 한국 패키지 뭐 회사 내용부터 간단히 살펴드리면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뭐 액체 뭐 그런 용기를 좀 액체 제품들 좀 유제품들 뭐 용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예. 아무래도 좀 음식료 업종이 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경기 방어라든지 어쨌든 경기가 안 좋아져도 그런 물건들은 팔리기 때문에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가 부담의 압력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가셔야되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 실적도 보시면은 저번 분기에는 적자 전환을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실적이 안 좋아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개인들도 이렇게 수급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회사가 뭐 좋아지거나 신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차트상으로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대바닥권이라고 생각되는 이 이전 부분은 날려버리고 대바닥권이라고 생각되는 이 1,300원에서 1,400원 부분, 이 부분 중에서 지금 이렇게 한번 매직 구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지금 거래량이 확 죽은 부분인데요. 이 죽은 부분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펑펑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라가는 시점에서 저점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1,500원, 1,600원, 1,700원 선까지 저점들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종가상 1,500원은 이탈하지 않는 1,500원 선이 지금 60일선인데 1,5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꾸준히 들고 가시라는 게 아니라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나오시되 좀 꾸준히 뭐 들고 가기에는 좀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임영식 전문가님 앞으로 별점 들어왔네요. 고맙습니다. 예, 임형식 전문가님이십니다. 받침이 3개나 들어가 계세요. 임형식, 이면식 이렇게 왔길래 제가 다시 한번 성함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OCI 머티리얼즈인데요. 매수가가 46,500원에 비중이 40%.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하시는데요. 795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참 그 어려운 구간입니다. 네. 저는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이러시는 줄 알았어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OCI 머티리얼즈 참 주가가 좀 바닥에서 모처럼 만에 굳혀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최근에 그 뉴스와 관련된 그 불산 사고 이쪽 그 거래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 공급 차질 이러한 그 요인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현재 국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직 뭐 피해 규모라든가 이로 인한 그 차질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요번에 사고 난 불산 공장이 OCI 머티리얼즈에 절대적으로 원료에 영향을 미친다라면은 당분간 주가 하락 국면이 면치 못하겠죠. 그러나 일부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가지고 거래처를 보통 한 2-3개 업체로 다각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지켜봐야겠고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OCI 머티리얼즈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은 진입하기에 상당히 힘든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손절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은 현재 국면에 있어 변동성이 약간의 있다 하더라도 이미 태양광이라든가 기타 IT 쪽에 있어서의 업황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기 때문에 적어도 4분기 이후에는 주가가 좀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45,000원대가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45,000원대를 회복하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50,000원대까지 추가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고 현재 시점에서는 손절하지 마시고요. 일단 추이를 지켜보는 그런 가운데 45,000원을 회복하는 시점에서 일단 다시 한번 추가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는 일단 보유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좀 회복을 기다려 보셔야겠네요. 예. 자, 이번에 RNL 바이오 봐드릴게요. RNL 바이오 매수가가 4,730원이신데요. 네. 비중이 30%시고 목표가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이 어떨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RNL 바이오 주가를 보면 딱 개걸음 장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작년이었죠? 작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RNL바이오 주가는 매우 크게 상승을 하였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어떤 분께서 좀 문의를 주셔서 RNL바이오를 좀 동시에 묶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라든지 그런 종목과는 다르게 RN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간에 많은 박리담의 형식이다, 싸게 해서 좀 물건을 많이 만든다 이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그만큼 많은 세포 수를 양성을 해서 좀 일반 소비자들한테까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사업 부분이라든지 화장품 사업 진출이죠. 줄기세포를 이용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RNL바이오 같은 경우에 좀 보실 때 좀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 품목허가 신청을 낸 것이 관절염이라든지 세포 치료제 이런 거 품목허가 신청을 낸 것이 11월 달에서 12월 달 사이에 결정이 납니다. 물론 잘 안 된다고 하면 주가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품목허가를 내고 있고 안정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 회사의 회장님이 지금 라정찬 박사님이신데요. 라정찬 박사님이 저번 노벨의학상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셨던 분입니다. 이번에도 노벨의학상에 좀 도전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좀 주가가 한번 흔들렸던 이유가 노벨상 하면 아무래도 좀 권위 있는 상이고 부자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적이 없는 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재산을 좀 내놓겠다 이래서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매수가 자체가 4,700원 정도시면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1차 목표가를 6,000원 이상 잡으셔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의 참 잘 주셨습니다. RNL바이오 황규섭 팀장께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목표가 6,000원 잡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상담을 받았던 종목 AS를 해보는 시간 일주 후에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이 시간에 황규섭 팀장께서 상담을 해주셨던 종목부터 어떤 종목이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종목은요. 인피니트 헬스케어였습니다. 시청자께서는 산지가 한 6개월 정도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가 궁금하다고 하셨었는데 전화 연결을 다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인피니트 헬스케어요. 황규섭 팀장께서 12,000원대 갔을 때 10% 줄이고 10,000원 갔을 때 다시 사고 이렇게 트레이딩 전략이 맞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계시죠? 네. 예, 아직 그렇게 하고 팔지는 있습니다.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예, 12,000원대 주가가 안 왔었기 때문에 예, 황규섭 팀장님 바꿔드릴 테니까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예.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9월 24일이었나요? 그날 좀 네네. 이렇게 좀 거래량이 좀 터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지금 제 의견은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아. 네, 일주일 동안 지금 AS 할 수 있는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그 당시에 안 좋게 봤던 부분은 실적의 가시화가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분기까지는 좀 안 나오겠지만 4분기부터는 좀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환율에 대한 수혜도 있을 것 같고요. 중동 부분 이거 지금 진출했다고 나왔는데 이 네네. 부분들이 지금 당장 실적에는 이렇게 딱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좀 이제 AS를 하려고 좀 알아본 결과 회사에 좀 문의를 해본 결과 중동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시장 자체에 지금 병원들의 이 의료 영상 시스템 이 SI 제품들을 좀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적 자체가 지금 가시화되는 건 처음에 원래 모든 제품이 그렇죠. 납품을 했을 때는 실적이 딱 가시화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 특히나 이런 영상 사업 부분이라든지 이 SI 부분들은 꾸준한 지속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신뢰 관계가 쌓이면 쌓일수록 아무래도 좀 회사 실적에 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으시고요. 12,000원 선에서 털지 마시고 12,000원 선, 그러니까 10,000원 선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내려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0원 선보다 좀 올려 잡으셔서 한 14,000원, 14,000원 선에서 이제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지지부진하게 크게 14,000원까지 한 번에 확 올라가지 못한다 싶으시면 그때 대응 가격을 10,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000원 말고 지금 가격이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네. 예,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어요. 예. 예, 14,000원 선 왔을 때 손절 처리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신데 참고를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맑으세요. 예,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답은
지난주 이명식 전문가님께서 해주셨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YG 엔터테인먼트였죠. 오늘 문자로도 풀어드린 종목인데요. 매수가 10만 1,600원에 비중이 50%였고요. 이명식 전문가님 의견은 비중을 축소해보자 25%로 내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예, 그 시즌대로 해왔습니다. 비중 줄이셔서 그러면 비중이 예. 25%로 줄어들었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조금은, 지난주보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렇네요. 예. 네, 리스크 관리 좀 하신 것 같은데 이명식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그래도 말씀 말씀, 잘 들으셨어요. 네. 일단은 뭐 다시 한번 또 그 좋은 그러한 그 저가 매수 기회, 그 다음에 또 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또 올 거라고 믿어집니다. 일단은 그 YG엔터 성장성이라든가 그 기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YG엔터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기관들의 그 매도 공세가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보유하고 계신 물량을 비중을 축소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그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과도하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의 그 매물 압박이 지속된다면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현재 일단은 그 주가가 충분한 그 가격 조정은 이루어졌고 추후에는 다시 한번 그 기간 조정이 상당 기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물량은 다시 한번 그 차트를 보시면은 그 10만 원대에서 YG엔터가 그 저항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10만 원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10만 원과 9만 원대에서 등락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현재 뭐 YG엔터가 뭐 7만 원대까지 주저앉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YG엔터가 그 하반기에는 그 일본 공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연 수입이 일단은 뭐 금년도 4분기, 내년 그 1분기 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YG엔터의 경우 그 기간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고 1차적으로는 다시 한번 10만 원대를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10만 원대 그 돌파가 쉽지 않다면 상당 기간 박스권 구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고요. 참고로 그 SM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SM의 경우 월봉 추세를 보면은 그 상당 기간 한 7, 8개월에서 한 10개월 구간 상당 기간 그 박스권 흐름이 나타났고 최근에 다시 상승하는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YG엔터의 경우에도 기간 조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기간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YG엔터 현재 일단 보유 물량은 다시 한번 10만 원대 반동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홀딩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다행히 리스크 관리 조금 하셨어요. 예. 네,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또 한 번 또 리스크 관리 또 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명식 전문가님, 황규섭 팀장님 나눠서 이렇게 골고루 별표가 들어왔는데요. 네. 이명식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별표 드린다는 분이 계십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시면요, 조금 빨리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종목 퀵 서비스는 플래네이 투자연구소의 황규섭 팀장, 또 이명식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기준금리를 3%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41개월 만에 3.25%에서 3%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내외 경기 하강이 계속되면서 연내 한두 차례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금융가의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수출 내수 부진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5% 내외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인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7%로 낮췄으며 현대경제연구원도 올해 성장률이 2.5%로 내려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는 오늘 오전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관리인에는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가 결정됐습니다. 웅진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되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단과 협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채권단이 요구한 제3자나 공동관리인 선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채권단은 구조조정 담당 임원의 권한 강화를 통해 웅진홀딩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웅진 측 단독 회생계획안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는 등 웅진 측 법정관리인 단독 선임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2달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지난 7월 마이너스 0.1%를 기록하고 8월 0.3%로 상승 반전한 이후 2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채소류와 과실류가 30% 상승하는 등 농림수산품 물가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공산품 물가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석유 제품은 두바이유 가격 상승 때문에 5.2% 비싸졌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1.3% 상승했으며 금융부문의 물가 상승률은 0.1%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일부 농산물은 재배 주기가 짧은 만큼 10월 생산자 물가는 9월만큼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실상 고사 상태인 주식 선물 옵션 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종목을 재편하고 시장 조성자를 유치하는 등 파생상품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우선 주식 선물 시장에서는 현재 상장된 25개 종목 중 거래가 거의 없거나 중복된 종목을 정리하고 금융업종 편중에서 벗어나 국내 산업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종목을 추가 상장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거래량이 제로 상태인 주식 옵션 시장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수요가 있는 핵심 종목만 출연해 종목 수를 축소하도록 논의 중입니다. 또 시장 조성자 유치를 통해 유동성을 늘려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거래소는 업계와 협의해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예, 샘플러스가 이번 주말에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요, 오후 2시에 재괄공명 정문위원이 올해 연말장에서 수익 얻을 수 있는 주도주와 전략을 공개하신다고 하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는 오후 2시에 부자클럽의 김원기 대표가 급등 시세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 종목교육 서비스는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너무 주식시장에만 골머리 앓지 마시고요. 가끔은 가을 하늘도 보시면서 휴식을 취하는 건 어떨까요? 예, 세계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 옵션 만기까지 겹친 코스피는 조정 양상을 보이는데요. 네. 과거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때를 회귀해 보면 다시 또 단기간의 악재에 끝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다 잘 살펴보시고요. 또 오후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종목 퀵 서비스.